자, 이번 시간은요, 부동산 특성입니다. 요약집 먼저 정리하고요. 문제집 보겠습니다. 요약집 볼까요? 요약집. 특성이 요약집은 21페이지예요. 21페이지. 자, 차트 03장 부동산 특성 제목에다가 별표 3개. 얘는요, 필수 출제, 100% 무조건 출제가 돼요. 부동산 특성은 특히 우리 시험은요, 종합 문제가 너무너무 잘 나와. 그러면 자, 아래 박스 보시면 토지 특성이 크게 두 가지. 자연적 특성은 암기되었죠. 부부 연계해서 부부 연계 4가지에다가 인접성이 포함되고요. 인문적 특성은 용병가라고 암기했죠. 용, 용도의 대형성, 병, 병합 분할 가능성, 가, 위치의 가변성, 용병가 이렇게 암기했어요. 자, 부부 연계, 용병가 올해도 항상 빠짐없습니다. 출제가 됩니다. 반드시 나와요. 그래서 별표 3개를 붙인 거예요. 꼭 나온다고요. 그럼 이제 간단히 목차부터 점검해서 본다면 부동산 특성 묻는 부부 연계, 용병가를 전체를 묻는 종합 문제가 무려 12번 나왔고 한 장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1번 자연적 특성 부부 연계를 묻는 종합 문제가 여기서 6번 나왔고 1번 부동성이 5번 나왔어요. 영속성 단독 문제 3번 나왔고 부정성만 묻는 게 7번 나왔고요. 오른쪽 페이지 인문적 특성 종합 문제가 2번 나왔고 자, 용병가 중에서 1번 용도의 다양성을 묻는 것이 3문제 나왔어요. 그래서 이 파트는요 반드시 나옵니다. 자, 지금부터 하나씩 보겠는데요. 22페이지죠. 먼저 1번 자연적 특성 중에서 먼저 자 1번 부동성 1번 앞에다가 별표 1개 단독 문제가 중요합니다. 3번이 부정성이죠. 3번 앞에다가 별표 1개 특히 부부 연계 중에서 부부 있죠. 부동성과 부정성 이 2가지가 특히 중요합니다. 자, 부동성부터 보겠습니다. 자, 부동성은 항목이 9개 나와요. 그러면 이 중에서 특히 핵심 단어 집중 출제되는 것은요. 3번 동그라미. 3번 보시면 미션입니다. 부분시장 괄호 국지적 시장 밑줄. 자, 부동성 때문에 지역별로 국지적 시장 부분성이 존재한대요. 그러니까 똑같은 평수 아파트라고 하더라도 지방과 서울, 강남은 가격이 다르다고 했잖아. 내가 바로 부동성 때문이죠. 그러면 이제 자 3번은 뭐가 중요하죠? 국지적 시장, 부분 시장 하면 부동성 때문인데요. 그러면 거기다가 3번 문장에다가 끝에 화살표 하시면서 또 추가로 메모하시면 좋아요. 자, 지역별로 국지적 부분층이 존재하는데 또 지역시장별로 적어줍니다. 초과수요. 초과 공급입니다. 자, 지역마다 다르기 때문에 지역시장별로 초과 수요, 초과 공급이 발생하는 것도 무엇 때문에? 부동성 때문이다. 요즘은도 우리 시험은요, 출제가 되었거든요. 지역별로 초과 수요, 초과 공급, 무엇 때문에? 부동성. 여전히 우리 현재 정권이 바뀌면서도 여전히 계속 뜨거운 지역은 평택, 삼성전자 때문에. 그리고 평택 지역은 계속 인구가 늘어나죠. 공급 늘어나잖아요. 뭐 때문에? 부동성 때문에. 3번이 잘 나오고요. 다음에 9번 동그라미. 9번. 부동성 때문에 인접성과 함께 적용해서 지역 분석이 필요하다. 지역 분석 동그라미. 지역 분석. 그러면 지역 분석이 필요하다. 에다가 옆에다가 하나 더 적어줄래요. 외부 효과 발생 적어주고. 외부 효과 발생. 따라서 외부 효과가 발생하는 것도 부동성과 인접성 때문이에요. 따라서 자 9번에서 단어 2개 지역 분석이 필요하고 외부 효과가 발생하는 것 바로 부동성. 바로바로 핵심 단어 뚫어야 됩니다.
자, 나머지 볼게요. 부동성 때문에 1번 올라가죠. 동산과 부동산의 공시 방법이 다 하시는 거죠. 동산은 점유입니까? 등기입니까? 점유. 부동산은 등기가 필요하죠. 이렇게 달라지게 되겠고. 2번 진열이 불가능하니까 추상적 시장이 되고, 다음에 자, 6번 보게 되면 부동성 때문에 세금 매기가 수월하죠. 그래서 조세의 근거, 규제와 통제 대상이 되고요. 7번, 8번 묶어줄래요. 7번, 8번은요, 활동을 가리키는데 부동성 때문에 밑줄입니다. 7번, 입지 선정의 역량 밑줄. 입지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8번, 활동은요, 단어두기 밑줄 하세요. 임장활동 밑줄, 정보활동 밑줄. 이 필요한 것도 모두가 부동성 때문입니다. 자, 중요를 하나 보았고요. 다음에 2번, 영속성은. 자, 핵심 단어 먼저 파악하죠. 3번 동그라미. 얘는 빈출. 영속성은 소멸되지가 않기 때문에, 즉 감가되지 않기 때문에 물리적 감가상각은 적용 배제가 돼요. 빈출 지문. 5번 동그라미. 밑줄 하세요. 소유와 이용의 분리 밑줄. 소유 이익과 이용이 분리되는 것 바로 영속성 때문이고, 이것 때문에 자, 특히 임대차 시장이 발달되기도 합니다. 6번 더 동그라미 빈출입니다. 장기 투자가 가능하니까 밑줄 하세요. 소득 이득과 자본 이득을 발생을 시킨다. 영속성 때문이다.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면 1번부터 올라갑니다. 영속성은 1번 수익환원법에서 직접 환원법의 근거 밑줄 하세요. 따라서 토지는 소멸되지 않기 때문에, 감가되지 않기 때문에 직직연상, 지난 시간 들어봤죠? 거기서 무슨 법? 직접법이 토지의 수익하는 방법입니다. 토지는 직접법, 복합부동산은 직선법, 토지는 직접법입니다. 얘도 출제가 됐어요. 언제? 28회 때. 2번, 영속성 때문에 활동에서 장기적 배려가 필요하다. 장기 동그라미. 장기, 장래, 시간 개념 나왔다면 무조건 영속성 때문이고, 장기가 중요하기 때문에 자, 문장 끝에다가 화살표 적어줍니다. 예측의 원칙 적어주고, 장래가 중요하니까 장래는 잘 예측이 된다. 예측의 원칙이 강조되는 것도 영속성 때문이에요. 3번 내려가죠. 부정성. 얘는요, 단독 문제가 무려 7번 나와서, 그래서 별표했잖아요. 첫 문장부터가 중요합니다. 첫 문장 보시면요, 밑줄 하세요. 택지 조성과 매립, 괄호, 조성 매립지 밑줄. 맨 끝에 보시면 괄호, 용도 전환 밑줄. 자, 이 문장 잘 나와요. 수면 매립이나 택지 조성은요, 물리적으로 토지가 증가한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어디까지나 토지 이용 전환이죠. 용도가 바뀌었어요. 토지 이용 전환은 다른 말로 무슨 공급? 물리적 공급이 아니고 경제적 공급. 따라서 수면 매립이나 택지 조성은 물리적 공급이 아니고 경제적 공급입니다. 이 문장 빈출입니다. 자, 다시 또 중요한 건 먼저 체크하자면 1번 동그라미. 생산비 법칙이 원칙적으로 적용되지가 않습니다. 이 문장도 잘 나와요. 부정성 때문이고. 3번 동그라미. 3번도 빈출입니다. 밑줄 하세요. 토지의 물리적 공급이 수직이다. 밑줄. 수직이 되면요, 완전 탄력입니까? 완전 비탄력입니까? 완전 비탄력적이죠. 그래서 토지가 수직이다, 완전 비탄력적 공급이 되는 것 부정성 때문인데, 따라서 3번이 6번으로 이어집니다. 공급이 수직이니까 6번. 균형가격은 성립하지 않게 되고, 나아가서는 감정평가가 필요하게 됩니다. 자, 올라갑니다. 2번 보게 되면 부정성은 땅은 증가 못 시키니까 토지의 희소성이 커진다. 희소성 밑줄. 땅이 부족하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집가구 밑줄. 집가구 문제가 생겨요. 자, 4번요. 일반적으로 지대 또는 집가를 발생한다. 또는 수요적 경쟁, 수요적 가격 성격이다. 4번, 5번은 오늘 문제 풀면서 설명이 자꾸 들어가기 때문에 그때 가서 보도록 하고요. 다음에 8번 볼까요? 8번 보게 되면 토지가 부족하지. 부정성. 토지가 부족하니까 어떻게 하지? 7번으로 이어지죠. 7번 보게 되면 토지가 부족하니까 토지는 밑줄입니다. 집약적 이용 밑줄, 괄호 최이호 사용 근거 밑줄. 그래서 집약적 이용이 필요하고 최이호 사용이 필요한 이유가 됩니다. 9번도 단어 밑줄 하세요. 토지 공개념 밑줄. 토지 공개념의 근거를 제시합니다.
이어서 4번 넘어가죠. 부부 연계 중에서 개별성입니다. 개별성은요, 제목에다가 땡땡 적어주고요. 개별성은 뭘 말하지? 절대 하나만 존재하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대체할 수가 없어서 물리적으로는 비대체적입니다. 절대 대체할 수가 없잖아요. 이게 바로 개별성입니다. 그러나 유의할 점은요, 물리적으로 비대체적이지. 유의할 점은요, 용도적 관점에서는 얼마든지 대체가 가능합니다. 용도적으로는 대체가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래서 항상 개별성은 물리적으로 대체할 수가 없다. 물리적 비대체적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중요한 거 먼저 체크하자면요. 3번 동그라미. 개별성으로 인해서 일물 일가 법칙은 적용 배제가 돼요. 6번 동그라미. 감정평가에서 개별 분석 동그라미. 개별 분석이 필요한 이유가 되고요. 자, 다시 올라가서 개별성으로 인하여 2번 밑줄 하세요. 개별성 때문에 표준지 선정을 어렵게 한다. 밑줄. 대표성이 있는 표준지 선정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나머지는 쉽죠. 8번, 9번 보게 되면 활동은 토지마다 개별적이고 구체적이고 9번 가격, 단가, 수익이 모두가 개별적이다. 다 할 수 있는 내용이잖아요. 자, 추가적으로 항목을 9번까지인데 10번 하나 적어줄까? 10번 하나 추가로 적어줘요. 개별성 때문에 부동산 시장입니다. 부동산 시장을 비공개적으로 만들고 비표준화로 만들고 비조직적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을 BBB 이렇게 한게 있죠. 따라서 부동산 시장이 BBB 되는 것도 바로 개별성과 관계되고 있습니다. 5번요. 인접성. 자, 인접성에다가 괄호 적어줘요. 제목에다가. 괄호, 연결성 이렇게 적어줍니다. 왜 적었죠? 과거 우리 시험은요. 인접성 대신에 연결성으로 문제를 출제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인접성, 연결성 같은 말이 되고요. 자, 인접했기 때문에 1번은 쉬워요. 경계 문제가 생긴다. 인접지와의 협동적이 필요하다.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 내용이고 3번, 4번 묶어줍니다. 3번, 4번. 3번 밑줄 하세요. 인접성 때문에 밑줄입니다. 개발 이익의 사회적 환수 논리 근거 밑줄. 또 오른쪽 설명했죠. 인접성은 외부성의 원칙인데 외부성 원칙에다가 이 꼴 적어줘요. 외부성과 똑같은 말이 바로 외부 효과잖아요. 인접했기 때문에 동네가 좋아지기도 하고 나빠지기도 한다 해서 외부 효과를 발생을 시킨다. 외부 효과를 말해요. 다음에 4번. 자, 인접지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밑줄입니다. 지역 분석이 필요하다. 지역 분석 필요 밑줄 하시고요. 자, 이상 자연적 특성의 모든 항목들을 체크를 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토지의 인문적 특성인데요. 용변가 세 가지죠. 용변가 중에서 1번, 용도의 다양성. 1번 앞에다가 별표 1개. 집중합니다. 잘 나와요. 용도의 다양성은요. 제목 옆에 설명이 있죠. 요거 빨간 볼펜 갖고 밑줄 하세요. 아주 빈칠입니다. 최유효형의 성립 근거 밑줄. 아주 잘 나와요. 4번 동그라미. 4번. 자, 용도의 다양성 때문에 밑줄입니다. 자, 토지 용도 전환의 의미 밑줄. 용도 전환. 그리고 괄호도 밑줄입니다. 괄호는요. 빨간 볼펜 갖고 빨간 밑줄입니다. 토지의 경제적 공급을 가리킨다. 토지 용도 전환은 경제적 공급인데 그러면 경제적 공급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기억나시죠? 여러 가지 단어. 첫 번째, 수면매립. 두 번째가 택지 조성입니다. 세 번째, 후보지 또는 이행지는 말이에요. 후보지와 이행지. 용도가 바뀌는 땅이잖아요. 경제적 공급입니다.
네 번째, 토지의 집약적 이용이다. 이런 것들이 모두가 경제적 공급을 증가시키는 예라고 봐야 됩니다. 다음에 2번 내려가죠. 병합 분할의 가능성. 자, 병합 분할에 가능하기 때문에 2번 보게 되면 2번. 합병을 통해서 밑줄입니다. 규모의 경제 밑줄. 규모의 경제를 불러일으킵니다. 규모의 경제에다가 또 단어 하나 적어주세요. 규모의 경제. 자, 규모의 경제는요, 작은 땅을 큰 땅으로 크게 합병해버리니까 대량 생산이 가능하죠. 대량 생산이 가능하다면 많이 만들수록 평균 단가는 절감이 되어 해서 평균 비용. 규모의 경제는 바로 평균 단가가 절감이 된다. 평균 비용이 절감이 된대요. 반복합니다. 앞으로 시험에서 규모의 경제만 나왔다면 규모의 경제는요, 평균 비용입니까? 한계 비용입니까? 평균 비용. 한계 비용은 틀린 말입니다. 규모의 경제는 평균 비용과 관계된 용어고 평균 비용 절감을 가리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요.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용변 과정에서 3번 위치의 가변성인데요. 위치가 가변한다. 동그라미 1번과 2번이 있죠. 2번 보게 되면 인문적 위치가 변하는 것은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위치가 변하는데, 자, 2번에 대한 설명은요. 자, 2번 한 줄 나와 있죠.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위치인데 여기다가 페이지만 적어줘요. 페이지는요. 제가 요약집을 찾아보니까 요약집은 설명이 안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으니까 얘는 여러분들이 잠시 찾아보려면 기본서. 자, 기본서 페이지만 적어줍니다. 얘는 기본서 606페이지. 찾아보면 도움 돼요. 자, 기본서 606페이지가 사회적 위치의 변화, 경제적 위치의 변화, 행정적 위치의 변화라고 나오는데, 얘는요, 출제가, 얘가 우리 시험은 한 번 나와서 우리 시험은 경제 위치가 3번 나왔고, 얘는 시험에 단독 문제가 안 나왔어요. 나왔기 때문에 제가 체크를 해드리는 거고, 또 얘는요, 나왔기 때문에 나온 것들은 제가 암기를 시켜드렸는데 아마 언뜻 기억 나실 겁니다. 사회적 위치는요, 인가, 도교, 관건 이렇게 암기를 시켜드렸거든요. 자, 뭐 인가, 도교, 관건, 인구, 가족 구성 및 가구 분리, 도시 형성. 다음에 이제 뭐 등등 해서 인가, 도교, 관건을 암기했고, 경제적 위치는요, 저재물, 세기교 들어보셨죠? 이런 것들이 기본서 다 나오려면 다 메모되어 있을 거예요. 저재물, 세기교, 저축 소비 투자 상태를 말하고, 재정과 금융, 물가 임금, 세부담, 기술혁신, 교통체계 정비 상태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기본서 보시면 이미 수업 들었게 되면 다 체크, 암기법 다 체크되어 있을 거예요. 이런 것들이 바로 경제적 위치의 가능성입니다. 행정적 위치는 안 나왔기 때문에 각종 제도가 바뀌고 법률, 통제, 규제, 정책 이런 것들이 모두가 행정적 위치를 가리킵니다. 여러분들이 기본서만 확인하시면 돼요. 자, 요약집 체크는 여기까지 마치겠고 바로 문제 봅니다. 문제 볼게요. 자, 문제집 보시면 문제집이 몇 페이지입니까? 17페이지. 자, 17페이지는 따로 체크된 거 없죠? 넘어갑니다. 18페이지. 다만 부동산 특성은요. 제가 보기에는 이 파트는 출제 확률은 100%입니다. 무조건 나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항수가 쭉 넘겨보니까 10번까지밖에 없어요. 문제가 약해요. 제가 보기에 이 파트는요. 몇 문제가 적절하다. 최소 20문제. 그래서 25문제가 배치가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문제는 너무 적어요. 그래서 제가 보충 문제를 추가로 몇 개 더 집어넣었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 보충 자료가 필요합니다. 자, 일단 체크된 거 봅니다. 18페이지 보시면 문제 5번 동그라미 되죠. 5번. 5번 보시면 토지의 자연적 특성과 발생 특징으로 연결이 옳게 된 것은,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박스가 부부 연계가 나와요. 일단 두 번째 박스 보시면서 답은 쉽게 찾으실 거예요. A번 관리가 필요하다. 얘는 무엇 때문이죠?
부동산 관리를 잘하게 되면 현재 가치가 오랫동안 더 유지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기간 개념입니까? 영속성. 영속성 때문에 관리가 강조가 돼요. 영속성. A는 영속성. B번요. 계획의 부동산이 독점화됨으로써 다른 부동산과 비교를 어렵게 합니다. 쉽게 나오죠. 무슨 특성? 비교가 어렵다? 개별성. 개별성이죠. C번. 희소성을 지속을 시키면서 토지 이용은 집약화시킨다. 바로 부정성이죠. 부정성. D번. 토지의 이용과 입지 선정이 중요하다. 입지가 중요하면 부동성이죠. 그래서 A번은 영속성, B번은 개별성, C번은 부정성, D번은 부동성이죠. 이렇게 찾으면 되고요.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이어서 6번과 7번 볼게요. 6번. 토지의 자연적 특성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부분 시장별로 초과 수요와 초공급을 지속시키는 것은 영속성이 아니고 무엇 때문이죠? 부동성. 칠판에 적어드렸죠. 부동성 때문에 지역별로 초과 수요, 초공급이 생긴다고 했죠. 부동성입니다. X. 2번요. 인접성으로 인하여 일물가 법칙이 배제가 된다. 바로 틀렸네요. 일물가 법칙이 안 되는 것은 개별성이죠. 개별성 때문에 일물가 법칙은 해당 안 되고 토지 상품 간 완전 대치가 제약이 된다. 개별성입니다. X. 3번. 수평적으로 보는 토지의 부정성은 땅을 증가 못 시키니까 생산비 법칙이 해당되지 않는 주요 요인이다. 바로 맞네요. 정답 3번 되겠고요. 4번. 토지의 집약적 이용과 토지 부족의 문제 근거가 되는 것은 부동성이 아니고 부정성이죠. 부정성 X. 5번요. 개별성은 토지의 소유이익과 이용료로 분리가 가능하다. 이러면 무엇이라고 했죠? 개별성이 아니고 영속성. 영속성 때문에 소유이익과 이용이 분리가 되고 그리고 임대차성의 발달 근거가 된다. 개별성 틀렸습니다. 영속성. 정답 3번이 옳은 지문이에요. 다음에 문제 7번. 부동성의 특성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1번. 영속성은 활동과 현상을 국지화시킨다. 바로 틀렸네요. 국지화시키면 부동성이죠. 부동성. 따라서 1번 틀렸고 2번. 수면 매립이나 간척, 산지 기간 등 농지나 택지로 조성한다. 수면 매립이나 택지 조성은 부정성의 예외라고 할 수 있다. 할 수 없죠. 그래서 얘는요. 할 수 없고 어디까지나 토지 이용 전환이죠. 부동성의 예외가 아니고 어디까지나 용도가 바뀌었다. 토지 이용 전환입니다. 토지 이용 전환이면 다른 말로 경제적 공급이죠. 경제적 공급으로 봐야 됩니다. 토지 이용 전환입니다. 틀렸고 3번. 부동성은 토지 사용이나 판매를 둘러싼 계약이 있어서 법적으로 대체 가능성을 얻게 만든다. 대체할 수 없으면 개별성이죠. 부동성 틀렸고 개별성. 4번요. 소모를 전제로 하는 재생산 이론이 적용할 수가 없다. 소모가 되지 않는 것은요. 소멸되지 않는다. 영속성 때문이죠. 따라서 개별성이 틀렸고 영속성 때문이죠. 영속성. 틀렸습니다. 5번. 토지는 부정성으로 인하여 토지의 지대나 지가를 발생을 시킨다. 자, 부정성 때문에 지대나 지가가 어떻게 발생하죠? 그림으로 간단히 봅니다. 이따가 또 다음 시간 나오겠지만은요. 자, 토지의 부정성은 공급이 무슨 모양? 공급. 수직이죠. 얘가 부정성입니다. 공급이 수직입니다. 그런데 수요가 우하향합니다. 얘가 토지의 공급 곡선입니다. 그러면 부정성 때문에 이 전체 네모, 얘가 바로 지대가 돼요. 지대. 정확히 말하면 경제지대. 지대. 따라서 토지는 부정성 특성 때문에 공급이 수직이니까 100% 전부가 임대료, 경제지대가 발생해요. 따라서 부정성 때문에 100% 지대가 발생하고, 그 다음에 가격입니다. 가격.
가격은요, 땅은 절대 증가 못 시키잖아요. 그럼 어느 지역에 인구가 증가하면 수요가 증가하죠. 수요가 증가합니다. 수요가 증가합니다. 가격이 점점 올라가잖아요. 또 수요가 감소가 되면 이렇게 감소가 되면 역시 가격이 하락하겠네. 그러니까 결국 부동산 가격은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이 오르고 수요가 감소한 만큼 가격은 내린다. 얘가 바로 부동산 가격입니다.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공급은 수직이니까 무슨 가격? 수요자 가격. 따라서 부동산의 가격은 공급이 수직이니까 이때 가격은요, 수요자 가격 성격입니다. 그래서 맞는 말이 되고요. 부정성 때문에 토지가 절대 부족하니까 최유형의 근거를 제시한다. 이것도 맞는 말이죠. 정답 5번이 맞습니다. 정답 5번. 다음 페이지요. 10번. 토지의 특성과 이에 대한 발생 특징을 연결하였다. 옳은 것은 1번. 개별성은 일물가 법칙 하면 안 맞죠. 일물가 법칙은 적용이 배제가 되죠. 따라서 일물가 법칙의 적용 배제로 고쳐야 된다. 일물가 법칙은 해당 안 된다. 틀렸고요. 2번. 부정성은 토지용을 조방화시킨 것이 아니고 집약화. 조방화 틀렸고 집약화시키겠죠. X. 3번요. 영속성 다시 외부효과. 안 맞죠. 외부효과는 영속성이 아니고 부동성과 인접성. 부동성과 인접성 때문이죠. 4번요. 부동성은 절대 못 움직이니까 위치가 고정이 되었다. 위치 가치다. 맞는 말입니다. 정답 4번이 맞고요. 5번. 인접성 때문에 최사원칙이 강조가 된다. 아닙니다. 자, 얘는 필기가 필요한데요. 최유사형. 자, 얘는 빈출입니다. 자, 최사가 강조되는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자연적 특성과 인문적 특성입니다. 자연적 특성은 부부 연계 중에서 바로 부정성. 부정성 때문에 절대 토지가 부족하니까 부족한 땅은 최사가 되도록 이용해야 됩니다. 다음에 인문적 특성은 용변가죠. 용변가 중에서 용도의 다양성입니다. 부동산은 용도가 다양하기 때문에 그 다양한 용도 중에서 최유상의 용도를 선택이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 시험은요, 여러 번 나왔거든요. 여러 번. 분석하면요, 그 중에서 얘가 한 번 나와서 한 번 나왔고, 얘는요, 여러 번 나왔습니다. 몇백 번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최사의 강조 근거하게 되면 자연적 특성은 부정성, 인문적 특성은 용도의 다양성, 이렇게 보시면 돼요. 따라서 5번은요, 최사원칙은 이렇게 정리됩니다. 이렇게. 자, 옳은 것은 정답 3번인데, 자, 이상 지금 부동산 특성은 문제를 몇 문제 안 풀었어요. 이렇게 풀고 넘어가면 솔직히 허망합니다. 너무 허탈해요, 그냥. 그래서 별도로 보충 자료, 문제 통해서 여러분들이 확인해 봐야 됩니다. 자, 보충 자료 폈습니까? 보충 자료. 1번, 2번까지 풀었죠? 3번. 3번. 부동산 특성에 대한 발생 현상으로 이루어간 것으로서 옳은 것은 1번. 부동성 때문에 외부 효과를 발생하고 토지 공개념 근거를 제시한다. 뭐가 이상하죠? 부동성 외부 효과는 맞죠. 토지 공개념은 무엇 때문에? 부정성. 그래서 토지 공개념은 부정성 때문이죠. 틀렸고. 2번. 부정성은 균형각 성립을 가능케 한다. 처음부터 틀려버렸네요. 부정성은 공급이 수직이니까 균형각 성립을 불가능하게 하죠. 가능 틀렸죠. 불가능하게 하면서 부정성은 토지의 희소성의 근거를 제시한다. 뒤에 건 맞는데
앞에 게 틀렸습니다. 균형과 역승립을 어렵게 하죠. 불가능하게 합니다. X. 3번. 영속성은 토지의 물리적 감가상각 적용을 배제한다. 맞는 말이죠. 계속해서 감정평가 수익 방식 중에서 직선법의 근거를 제시한다. 아니죠. 토지는 무슨 법? 직접법. 그래서 직선법이 아니고 토지는 직접법의 근거를 지시하죠. 직선법 틀렸습니다. 4번요. 개별성은 물리적, 용도적 측면에서 대체 가능성이 없다. 자, 이상한 문장 보입니까? 자, 10번 봅니다. 이거. 개별성은 물리적으로는 절대 대체가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나 용도적 가능성은 얼마든지 대체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물리적 대체 가능성이 없다는 것은 맞는 말인데 용도적은 빼야 됩니다. 용도적 관점에서는 얼마든지 대체가 가능하죠. 따라서 용도적, 이런 문장은 어려워요. 용도적을 빼야 됩니다. X. 5번. 용도의 다양성은 최사의 강조 근거가 된다. 맞죠? 부동산 결정에서 비과세의 근거를 지시한다. 이 말은 뭐냐면요. 자, 예를 들어서 어떤 땅이 있어요. 이 땅에다가 주택을 지을까, 상가를 지을까, 공장을 지을까. 그래서 이 중에서 오로지 하나의 용도를 선택하는 것이 바로 용도의 다양성이잖아요. 부동산은 용도가 다양하기 때문에 이 다양한 용도 중에서 가장 효용가치가 큰 최유효 사용의 용도를 선택하게 됩니다. 이러면 가장 합리적인 결정인데요. 만약에 얘를 선택 안 하고 잘못된 거 얘를 선택했대요. 잘못된 거를 처음부터 잘못된 거를 선택하면요. 돌이킬 수가 있어요, 없어요? 돌이킬 수가 없잖아요. 얘가 바로 뒤 문장입니다. 부동산 결정에서 비과세성, 잘못된 용도를 결정하면 돌이킬 수가 없다. 이게 바로 비과세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결정을 하면 돌이킬 수 없는 비과세의 근거를 지시한다. 맞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사의 용도를 결정해야 됩니다. 정답 5번이 맞습니다. 4번요. 부동산에서 발생된 특징에 속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자, 같이 풀어봅니다. 부동산. 자, 기억번. 국지적 시장은 무슨 특성? 부동산 O 맞죠? 니은번. 임장활동은 무슨 특성? 부동산 맞죠? O입니다. 디귿번. 투상적 시장은 무엇 때문에? 부동산 맞죠? O. 리얼번. 지역 분석은 부동산 O입니다. 미음번. 외부 효과는 부동산 맞죠? 비읍번. 일물가 법칙 적용 배제는 개별성이죠. 그러면 이거 일물가 하나 빼게 되면 부동산은 전부 다 몇 개입니까? 5개. 정답 5번 5개. 다음에 5번요. 5번. 자연적 특성 중에서 영속성의 발생 특징에 속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영속성. 자, 하나씩 봅니다. 기업번. 수익 방식의 이론적 근간이가 뭐가 떠올라요? 잘 안 떠오르죠? 그 여러분들이 자꾸 연습을 해야 됩니다. 자, 설명을 드리자면 수익 방식은 이 공식 기억 안 나요? P 이퀄 R분의 A. 얘가 수익 방식이잖아요. 수익 방식은 순수익을 환원율로 나누게 되면 수익 가격이 나와요. 얘가 수익 방식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수익 방식에 출발하면 뭐부터 출발한다? 순수익입니다. 이때 순수익은 조심하세요. 과거 순수익이 아니고 장래 순수익입니다. 장래 순수익을 현재 가치로 할인시킨 것이 수익 가격입니다. 어떤 순수익? 장래 순수익. 항상 시간 개념, 장래, 장기간 하면 무엇 때문에? 영속성. 따라서 자, 기업번은요. 수익 방식의 이론적 근거 맞습니다. 왜요? 장래 순수익을 현재 가치로 만든 것이니까 장래 순수익을 현가화시킨다. 장래가 나면 모두가 영속성 때문이다. 수익 방식의 이론적 근거, 장래 순수익에서 출발한다. 맞는 말입니다. O입니다. 니은번요. 감정평가에서 개별 분석은 어떤 특성? 개별성. 틀렸죠. 개별성입니다. 디귿번. 물리적 감가상각의 적용 배제는 무슨 특성? 영속성. 맞죠? 예,
따라서 디귿번 오입니다. 리을번요. 누디의 토지가는 무엇 때문에? 누디의 토지가는 쉬운 말로 토지는 소멸되지가 않기 때문에 자자손손 얼마든지 상속, 물려줄 수가 있잖아요. 대대손손. 그러니까 소멸되지 않는다. 영속성 맞는 말입니다. 미연번 추상적 시장은 어떤 특성? 부동성. 부동성이죠. 비읍번 정보 활동이 필요한 것은 무슨 특성? 개별성도 되겠지만 더 정확한 이유는요. 바로 여러분은 분당에 계시잖아요. 대전에 안 가보시면 정보를 아무것도 몰라. 그게 뭐죠? 부동성. 부동성 때문에 바로 임장활동이 필요하고 정보활동이 필요하잖아요. 따라서 정보활동하게 되면 바로 부동성. 부동성. 물론 개별성도 틀리지는 않지만은요. 직접이는 부동성이 더 강합니다. 부동성. 다음에 시어번 집약적 토지는 무엇 때문에? 부정성이죠. 부정성. 부정성이 되고 틀렸고. 이영번 소유이익과 이용이 분리가 된다. 무슨 특성? 영속성. 맞죠? 영속성. 지역번 토지 환원율의 경우에 자본 수익률. 이 말이 어려워요. 이 말도 왜 이런 걸 집어넣었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집어넣은 이유가. 자, 토지 환원율에서 자본 수익률입니다. 자, 설명이 필요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환원율을 공부하시게 되면 제가 늘 강조했거든요. 적어도 환원율 하게 되면 꼭 이렇게 암기하세요. 자본수익률 플러스 자본회수율이다. 자본수익률 플러스 자본회수율입니다. 이때 자본수익률은 다른 말로 할인율이 되고요. 자본회수율은 상각률입니다. 이거는 무조건 암기하겠어요. 여러 번 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시험은요. 이렇게 잘 묻잖아요. 환원율은 할인율 플러스 자본회수율. 그래서 이게 두 개 합한 것이 바로 환원율입니다. 환원율. 그럼 여기서 이제 구분합니다. 토지하고 건물입니다. 토지하고 건물이다. 자, 먼저 건물은요. 건물도 똑같아요. 건물의 환원율은 건물 환율은 바로 자본수익률 더하기 자본회수율입니다. 건물은 상각됩니까? 상각 안 됩니까? 되잖아. 그러니까 둘 다 들어가요. 둘 다. 토지는요. 할인율은 필요한데 토지는 영속성 때문에 상각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따라서 얘가 바로 영속성입니다. 토지는 소멸되지가 않기 때문에 연금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토지는 상각률이 제로입니다. 상각이 안 돼. 그럼 다시 건물의 환원율은요. 자본수익률 더하기 자본회수율은 맞는 말인데 토지의 환원율은요. 자본수익률만 말하지 상각률은 없대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역번 지문은요. 토지 환원율은 자본수익률 하니까 맞는 말이잖아요. 상각률이 없잖아요. 토지는 뭐지? 토지는 자본수익률만 들어가. 뭐 때문에? 영속성 때문에. 그래서 요 말은 어려운 말입니다. 그런데 취업번을 굳이 제가 문제를 만들어서 왜 집어넣었을까요? 우리 시험은요. 이까지 응용해가지고 여러분들 15회 시험 있죠. 15회 시험. 우리 시험요. 어마무시합니다. 정말 어려웠어요. 세상에
이건 알아야 됩니다. 제가 7월달에 모의고사 보잖아요. 7월달은 제가 문제를 냈거든요. 그때 지침이 있어요. 상, 중, 하. 상급 문제 20%, 중급 문제 40%, 하급 문제 40%. 이거 맞춰서 내달래요. 그러니까 이제 하급 문제 40%라, 중급이 40%라. 주로 이렇게 출제는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15회 시험은요 다 지워버리고 다 지워버리고 상급 문제가 100%, 100%. 예. 이거는 한마디로 욕밖에 안 나올 시험이라. 예. 민법도 마찬가지고 중개법, 공법 전부 다 손도 못 대 그냥. 과락도 고득점입니다. 그게 15회 때였거든요. 15회 때. 15회 때는 정말 어려웠어요. 진짜 상상을 초월한 시험이었습니다. 모든 과목이. 그러면 15회 때 계산 문제가 나와요. 계산 문제. 계산 문제가 특히 어떤 계산 문제? 토지잔여법. 아까 설명 들어봤죠? 전체에서 건물 빼면 토지가 나온다. 그 계산 문제 나오는데 이걸 통해 다시 이거를 또 이렇게 응용해 가지고 토지니까 토지는요 생각한다 안 한다? 없잖아요. 여기까지 계산 문제 다 집어넣어 가지고 이런 계산 문제를 토지 환원율도 구해야 되는데 토지 환원율이 이게 없는 거잖아. 이걸 숫자 다 주면서 이것도 집어넣어 계산 문제 만들었는데 제가 보고 10급에서 야 이런 계산 문제 이 문제 파고 봤는데 이 문제 한 문제 푸는데 제가 한 3, 40분 걸렸습니다. 와, 이따위 문제를 15회 때 계산 문제 나왔으니까 정말 심각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반영된 계산 문제까지도 나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야 그때 엄청났습니다. 15회 때는요. 어쨌건 문제 보시면 5번 지문. 토지는 영소수 때문에 상각되지 않기 때문에 자본수익률 플러스 자본회수는 없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본수익률만 하면 맞는 말입니다. 5입니다. 그러면 영소수익 맞는 것은요. 기억번 수입방식의 이론적 근거, 디귿번 물리적 감가상각 적용 배제가 되고 리얼번 누대의 토지간, 이형번 소유이익과 이용이익 분리, 지역번 토지는 자본수익률만 환원율이 된다. 맞는 말입니다. 몇 개가 맞죠? 5개죠. 정답 4번. 6번 풀고 쉬겠습니다. 6번. 자, 부동산을 공간 개념으로 인식할 때 다음 중에서 옳은 것은 몇 개인가? 그래서 이 박스 지문이 5개가 대부분 다 기출문장입니다. 기출문장. 기업번. 지하에 있는 미채굴 광물은요. 광업법상 광업권의 권리의 객체가 된다. 맞는 말입니다. 미채굴 광물은 지하에 있는 미채굴 광물은 소유권의 효력은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미치지 않는다. 맞습니다. 미친다 하면 틀린 말입니다. 소유권의 효력에는 미치지 않는다. 옵니다. 니은번 활동의 대상이 되는 공간은 삼산 공간 맞습니다. 부동산 가격은 삼산 공간이 갖는 계획의 공간 가격의 총화이다. 맞는 말입니다. 옵니다. 디귿번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나 TDR 제도, 개발권 양도제는 지하 공간을 활용해서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한다. 오, 이상하죠? 용적률만 나왔다. TDR 제도는요, 지하 공간이 아니고 공중공간. 공중공간이죠. 공중공간 활용 방안입니다. X. 틀렸어요. 리얼번. 삼산 공간과 관련하여 한계신도는 바로 지하 이용에 지정이 없는 깊이를 말하죠. 지하 공간입니다. 따라서 한계신도는 지하권에서 사용하는 용어 맞습니다. 주로 손실보상 개념과 관련이 있다. 이 말은 뭐냐면요. 자, 여러분들 현실로 보게 되면 자, 얘가 뭐냐면 GTX A 노선이다. GTX의 깊이가 되게 깊은 거 아시죠? 일반 저쪽보다 훨씬 더 깊어요. 몇 미터인 줄 아세요? 47m 이상입니다. GTX가. 한 50m 잡으시면 돼요. 왜냐하면요. 서울시 지하보상소리는요. 47m를 넘어가면 보상 안 해요. 보상 안 합니다. GTX는 더 깊이 파버리면 보상하고 거리가 먼 거거든. 예. 그러니까 GTX는 여기까지가 한계 심도예요. 더 깊이 파버리니까 보상 없이 사업 가능한 그런 부분이 되거든요. 예.
따라서 한계신도 범위 내에서는 반드시 보상해야 됩니다. 벗어나면 보상 안 해준단 말입니다. 그런 취지가 있어요. 따라서 손실보상 관련이 있다? 맞습니다. 옵니다. 미연번도 기초문장이에요. 단위 최적당 공간 가치는 용적률 크기보다 위치상 차이에서 높고 낮음이 결정된다. 말이 좀 한눈에 안 들어오죠. 풀어볼까요? 단위 최적당 공간 가치, 여기까지를요 편하게 부동산 가격으로 생각하세요. 부동산 가격. 부동산 가격은요 용적률이 중요합니까? 위치가 중요합니까? 예, 위치가 중요하지. 그러니까 용적률보다 위치가 중요하다. 맞지? 옵니다. 오잖아요. 이 문장은요 바꿔서 물어. 바꿔서 앞으로 경험하게 될 거예요. 바꿔볼까요? 단위 최적당 공간 가치는 위치보다 용적률 크게 작용된다면 O가 X다. X. 바뀐다는 조심하세요. 부동산 가치는요 용적률보다 위치가 더 중요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디귿번만 틀렸죠. 옳은 것은 4개네요. 정답 4개. 정답 4번입니다. 여기까지 보충자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더 활용을 했고 이런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됩니다. 보충자를 활용했고 자 쉬었다가 마지막 시간은요. 오늘 남은 자료 있죠. 뭐죠? 실전 종합 문제. 이 문제를 다음 시간 풀도록 하겠습니다. 쉬겠습니다.